안녕하세요. 음, 도시, 그리고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21학번 송준우입니다. 편의상 교재는 페이지 순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에서 주로 사용되게 될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어떤 용어들이 있냐면은 접근성, 탄소 크레딧, 그리고 탄소 격리, 공유제, 연결성, 용적률, 온실가스, 비공식 거주지와 슬럼, 기반시설 비용, 근대주의적 도시계획, 회복력, 스마트 그리드, 보조금 및 교차 보조금, 가치 포획 사항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책 교재의 대략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향후 신규 도시인구를 담아내야 한 개발도상국의 중국 도시들이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성장 변화에 대한 도시공간에 이에 따라서 도시공간에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성장 변화에 대한 도시공간의 창출이 필요할 것인데, 성장 변화에는 그 변화에 부합한 적정한 도시 기초시설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 도시들의 성장은 주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도시 기초 서비스의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시는 효과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긍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도시 리저들의 선제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이러한 중국 도시들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도시 성장의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도시 리더들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리더는 도시를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으로 그리고 보다 견실하게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리더들은 준비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그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이고, 이러한 도시계획이란 툴을 통해서 공통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 접근 방법을 제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 교재가 구성된 내용이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왜 도시계획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대한 이유와 어떻게 도시계획을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도시 발전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10개의 어떻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리더들이 시도 가능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 이 교재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10가지 주요 키워드는 도시 형태, 그리고 접근성, 기반시설 및 주요 서비스, 비공식 부문, 회복 탄력성, 기후변화, 그리고 안전한 도시, 도시계획에 대한 재원, 그리고 투자, 파트너십,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중요한 이번 학기에 배울 교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왜 도시계획인가에 대한 사항인데요.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도시계획이란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은 향후의 도시 성장에 따른 증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 면적이 필요한데, 이러한 도시 정부는 이 도시계획을 통하여 도시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도시계획의 특징으로는 도시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며,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투자 및 성장과 보전 간의 균형을 잡는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혜택에 대해서 분배를 통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도시계획은 정부, 민간, 시민들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그 틀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은 이미지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며, 도시의 발전을 추동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주요 동력으로서 공간이라는 그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리더가 향후의 비전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틀이 도시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이 필요한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영하는 도시들은 발전에 대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들에는 항상 비전이 있고, 이러한 그 비전을 통해서 질서 정연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틀을 통해서 그 비전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현재에 유익하다. 이 말은 앞으로 닥칠 과제들을 미리 생각하는 것은 도시 리더에게 기회를 잡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획을 한다는 것은 리더가 단계적으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긴급한 과제와 가용한 자원을 파악하게 해주고, 정책들이 중복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도시의 형태는 삶의 질의 차이를 만듭니다. 주거, 일자리, 접근성, 안전과 같은 문제들을 덜어주도록 공간계획을 하는 것이 좋은 도시를 구현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방향을 갖는다는 것은 도시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는데요. 도시계획은 경제활동이 도시에 적절히 입지하도록 조정하고, 도시용 토지로의 변환과 공공투자에서 발생하는 가치 활용을 용이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공유된 도시계획은 오래가는 시너지를 구축하는데요. 시민들과의 협력할 수 있고, 부서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고, 비전을 실현할 파트너를 움직이게 하고, 관계자들 간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공간적으로도 노른 시각은 도시가 규모의 경제를 갖게 하는데요. 도시는 주변 지역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주변 지역을 포함한 계획은 함께 그 주변 지역과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고, 아주 공간적으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 혜택도 주고 협상력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은 신뢰를 낳는다입니다. 성공적인 도시는 계획의 지속성을 보장하려고 하고, 그 지속성은 사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은 사후 대응보다 적은 비용이 든다인데요. 계획 없이 만들어진 공간 패턴은 비효율적이고 유지 비용도 많이 드는데, 도시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메시지의 일관성을 부여한다입니다. 의사소통은 도시의 핵심 자산이며, 공유된 비전과 틀에 부합하는 성과를 보여줄 때 일의 진행에 탄력도 생기고 지지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계획해야 도시개발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 리더의 주된 책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발을 추진하는 데에서 공익을 구현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지속력 있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도시계획이 도시 전체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공자산의 창출, 보호, 증진과 충분한 도시자산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도시발전의 기초수립 및 도시의 미래 형성의 핵심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간적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공간, 과정, 그리고 자원을 연계시킴으로써 어떻게 도시계획이 금융, 법제, 경영과 협업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 나은 도시계획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이슈의 도출의 실패, 공동의 비전이 리더들에 의해서 옹호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계획의 근간이 되며 도시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 비전이 계획을 선도해야 됩니다. 부적절하거나 시대에 뒤처진 도시계획 접근 방법, 기술적 접근으로만 만들어진 계획, 그리고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접근법, 기계적이고 분절된 판단에 기초한 계획, 고유한 맥락에 부적절하며 계획의 맥락적 적절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량의 부족, 이러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타 기관을 활용하거나 지역사회 및 이익집단을 참여시켜 해결이 가능합니다. 계획 실행을 견인하기 위해 불충분한 법체계입니다. 탄탄한 법체계는 이해관계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계획의 불충분한 시간, 정치적 변동에 따른 연속성 부족, 그리고 도시계획을 자의적으로 뒤엎는 도시 리더는 성공적인 도시계획의 주요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은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까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작부터 실행을 고려해야 한다에 대한 사항인데요. 계획은 간단하게 하라입니다. 복잡한 도시계획 체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내용의 중복 및 누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실용적이고 모듈화된 체계를 갖춘다면 실행력 증가와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계획하라. 실질적 필요에 부응하면서 장기적 전망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단계별 계획을 가지게 되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책임을 명시하고 성과 지표를 설정하라입니다. 역할과 목표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부서 간 협업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라입니다. 특정 팀을 선전하여 전략적 사고의 조정을 담당하게 하고 부서 간 협업과 일상적인 업무가 정렬되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법적 검토는 빠를수록 좋다. 도시가 독자적으로 도시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위 정부기관이나 민간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본비용 및 운영비용 그리고 그것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라입니다. 생애 주기별 비용에 대한 확실한 그림은 계획에서의 필수적이고 향후 장기비용 그리고 관리 운영 비용의 간과는 향후 재정적 부담이 되게 됩니다. 긍정적 성과의 확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기부터 지지를 얻어라입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도시들은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면 나중에 거부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간 및 자원을 고려하여 단계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라입니다. 계획이 재정적으로 가능한 정도가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이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외부 재원으로 조달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계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항인데요. 앞에 서문에 나와 있는 그 도시 계획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한 사항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 계획이란 것은 시간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시간적 측면으로는 협의로는 특정한 하나의 계획이 그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을 의미하고 넓은 개념으로는 성과 및 평가 그리고 그 환류를 포함하는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으로는 협의로는 토지의 효용성을 높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을 말하고
크게는 토지와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그 경제 성장 그리고 사회적 정의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닝과 플랜에 대한 그 차이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플래닝은 계획을 하는 행위 및 과정을 의미하고 플랜은 계획의 산물로서 그림이나 문서에 해당하는 계획안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말할 때 도시계획에서의 그 계획은 이 플래닝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도시계획이란 그 플래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